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에너지 키친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경민이라고 합니다. 제주에 저희가 이제 한 2년 됐어요. 매년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제주에 2번 왔는데, 그렇게 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은 제주에 정말 예쁜 카페가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카페를 하시는 분들 특징은 매년 이제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지금 2018년도 트렌드는 사실은 건강보다는 약간 달콤한 디저트 위주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페 메뉴들도 많이 다양해지고 있고 한데, 특히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힐링이라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그런 반면에 서울에 비해서 이 디톡스 개념이나 주스바나 이런 거는 그렇게 서울만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서울은 지금 근 한 3년, 4년간에 정말 많이 생겼고요. 인터넷 쳐보시면은 정말 이미 다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아무래도 이제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 한 몸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이제 그거 위주로 알려드릴게요. 살 잘 빠지는 음식, 뭐 다이어트 음식 이렇게 많이 알려졌지만, 과거에는 몸이 아프신 분들이 이런 주스를 드셨다면, 현재는 제가 많이 이렇게 권유해드리고 있는 방법은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 이런 방향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뒷장 넘겨보시면 간단한 문진표가 나와요. 자, 한번 몇 가지 정도 해당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몇 개 정도 해당되세요? 5개요? 지금 총 몇 개지? 근데 굉장히 건강하신 것 같아요. 5개면은, 네, 되게 건강하신 거고요. 보통 제가 이거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부끄러워 하시면서 거의 다 대부분 해당이 되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여기 있는 증상들은 뭐냐면요. 공통적으로 제가 보면 디톡스가 필요할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디톡스를 해라, 이 얘기예요. 근데 보시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특별히 어떤 병명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자, 요런 증상으로 병원에 가면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스트레스라고 얘기해요. 누가 괴롭히지 않냐, 요즘에 뭐 피곤하셨냐, 이런 얘기를 하는 증상들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대부분은 다 만성 피로인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몸 신체의 어떤 장기들의 기능이 떨어져서 내가 뭔가 순환이 잘 안 되거나 기능이 원활하지 않다거나 pH가 맞지 않다거나 이러면서 몸의 균형이 깨졌을 때의 상태예요. 그래서 미병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자, 미병은 뭐냐면 미래의 병이에요. 자, 병원에 가면 증상이 한 10 정도 나왔을 때 무슨 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8이나 7 정도가 되면은 나는 분명히 불편한 건 맞는데 병원에서는 아프다고 얘기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 성분을 좀 많이 취하세요, 쉬세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병원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이런 아픈 건 아니지만, 딱히 아픈 건 아니지만 불편하거나 혹은 기분 나쁜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이 증상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디톡스예요. 자, 디톡스가 뭐냐면은요, 뭘까요? 여러분? 맞아요. 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몸 안에 독소를 빼는 게 디톡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독소가 뭘까요? 자, 막연하게 생각해보면은 몸 안에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독성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독소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너무 많이 먹어서 혹은 잘못 먹어서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몸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예요. 자, 그러면 뭐냐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는 숙변이 독소 중에 하나예요. 자, 소화가 잘 되게 먹으면은요, 보통은 48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드신 음식물이 몸 밖으로 배출이 돼야 몸 안에 노폐물이 남아있지 않은데, 우리는 너무 기본적으로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뭘까요? 너무 섞어 먹고요. 그러다 보니까 몸 안에 노폐물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디톡스인데요. 자, 첫 번째 디톡스에서 말하는 그 독소는 지금 좀 전에 얘기한 음식물, 소화되지 않고 배출되지 않는 음식물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미세먼지 굉장히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케미컬.
환경 호르몬 같은 아니면은 샴푸나 뭐 로션이나 아니면은 세제나 이런 데서 나온 그런 화학 성분 혹은 감기 걸리면 또 약 먹죠. 그 다음에 항생제 먹죠. 이런 것들이 몸 안에 남아 있어서 몸의 어떤 장기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요. 순환을 방해하고요. 그러면서 여자분들이 제일 고민하시는 거 뭘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부어요. 부종이 너무 심해요. 저는 손발이 너무 차요. 여러 가지 증상들의 원인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3가지 주스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린 주스, 두 번째는 당근 주스, 세 번째는 비트 주스예요. 제가 제주도에 와서 당근을 어제 먹었는데 진짜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당근이. 자, 당근은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꼭 유기농을 드셔야 돼요, 당근은. 왜냐면 당근 자체가 중금속을 다루는 공장지대에 일부러 당근을 심었어요. 흙을, 땅을 보호하려고. 왜냐하면 중금속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근을 통해서 어떤 효능을 보고 싶다면 유기농 당근을 껍질을 벗기지 않고 굉장히 솔 같은 걸로 살살살살 문질러서 그 자체를 전부 다 착즙을 해서 드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자, 오늘은 여러분 앞에 놓인 게 이게 주석이에요. 원액기라고도 하고 하는 주석인데 되게 주석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들은 믹서기도 있으실 거예요. 자, 주석이랑 믹서기의 차이를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는 지금 통이 2개예요. 사과를 하나 넣으면 하나에서는 물 같은 게 나오고요. 한 군데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찌꺼기 같이 생긴 게 나와요.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찌꺼기가 뭐냐면은 바로 섬유질이에요. 얘는 주스는 즙이랑 그 다음에 섬유질을 분리해서 즙만 먹는 거고요. 믹서기는 어때요? 통으로 갈아요. 네, 통으로 갈아서 섬유질이랑 같이 먹는 거예요. 자, 그럼 주스랑 스무디의 큰 차이점은 섬유질의 유무예요. 자, 그럼 어떤 게 좋을까요? 우리가 케일을 한 장을 착즙이라고 표현을 해요. 주싱을 했을 때는 예를 들면 50g짜리 케일을 주싱했을 때는 몇 미리가 나오냐면요. 한 30ml 정도 나와요. 30ml도 안 나오거든요. 자, 스무디를 만들 때는 물을 넣고 바나나를 넣고 양이 많아져요. 자, 그럼 내가 매일 아침 나는 한 잔의 주스를 마셔. 이거랑 난 매일 아침 한 잔의 스무디를 마셔. 이랬을 때 채소 양이 기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주스를 마셨을 때는 근데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주스를 마셨을 때는 채소 양을 내가 만약에 케일 한 잎을 먹었다면 케일 한 잎이 가진 영양소를 먹었다면 스무디인 경우에는 한 3분의 1 정도밖에 드신 게 아니에요. 그럼 사실은 자, 첫 번째 주스냐 스무디냐의 차이가 아니라 내가 먹은 채소의 양에서 효과의 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나 3일 뒤에 되게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예뻐져야 돼 이럴 때 3일 동안 한번 채소를 먹어봐 이러면 효과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 내가 주스를 3일 동안 먹었을 때랑 스무디를 3일 동안 먹었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뭐죠? 그냥 채소 차이가 있어요. 주스를 먹었을 때는 채소를 훨씬 많이 드신 거예요. 스무디를 먹었을 때보다. 자, 두 번째 측면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양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주스를 먹는 경우에는요. 소화 흡수율이 달라요. 소화 흡수율이. 왜냐면 자, 케일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만져보시면 굉장히 거칠어요. 자, 왜냐면 섬유질 때문에 그래요. 이 만져지는 부분이 섬유질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나 너무 피곤해 이럴 때 너 영양이 좀 딸리는 것 같아. 보신을 좀 해야겠다. 이럴 때 우리 뭐 먹어요? 보통 삼계탕 먹거나 이제 그러잖아요. 자, 여기에서 개념이 좀 다른 거예요. 내가 좀 아파, 나 피곤해, 나 영양분 보충이 필요하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떤 영양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냐면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죠? 그래서 평소보다 더 먹어요. 자, 그런데 절대적으로 단백질이 부족해서 피곤하신 분들도 있지만 현대인들 대부분은요 거의 단백질 과잉이고요. 뭐가 부족하냐면 미량 영양소가 부족해요. 자, 미량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얘네들은 대량 영양소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 파이토케미칼, 효소 막 이런 것들 있죠. 효소 이런 것들은 미량 영양소라고 말하진 않지만 자, 많은 양이 필요하진 않지만
부족하면 몸에 불편함을 주는 그런 영양소들이 있어요. 그런 영양소들이 부족해서 아픈 경우가 많아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감기다 이럴 때는 사실은 막 단백질, 뭐 있죠? 우유, 치즈 이런 걸 챙겨 먹기보다는 사실은 비타민, 미네랄 이런 거를 챙겨 드셔야 되는데, 자, 어디 들어있어요? 채소랑 과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채소랑 과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 섭취를 할 때 내가 얼만큼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만큼 흡수하냐도 중요하죠. 여기 두 분에게 제가 K를 이렇게 한 장씩 드렸을 때, 여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소화력이 되게 뛰어나가지고 굉장히 흡수를 잘 시키고 그러신 분이라면 똑같이 한 장을 먹었지만 아마 훨씬 K의 좋은 성분을 더 많이 가져가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분이 소화시키는 능력이 다르다고 했을 때 만약에 주스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 주싱하는 과정에서 소화 과정이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 K를 한 장을 먹었을 때 위 안에서 소화시키는 과정을 이 주석이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자, 얘는 섬유질이랑 그 액이랑 분리를 하죠. 자, 내가 영양 성분 섭취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섬유질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이 이파리 안에 세포막을 열고 안에 들어가서 있는 그 영양 성분이 사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섬유질보다는 이런 성분을 그대로 드시는 게 훨씬 소화 흡수가 빨라요. 자,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주석이에요. 저희가 오늘 일부러 제가 처음에는 시연으로 준비를 했다가 기계가 이렇게 준비가 돼서 한번 실습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잠시 후에 이제 장갑 끼시고 이제 시연을 보신 다음에 실습을 해 보실 건데, 자, 기본적으로 주스는요, 채소랑 과일로 만들어요. 채소랑 과일로 만드는데 제가 오늘 다룰 메뉴는 그린 주스, 당근 주스, 비트 주스예요. 자, 큰 차이가 뭐냐면 색깔이 굉장히 대조적이죠. 자, 채소를 똑똑하게 먹는 세 번째 방법이 색깔을 최대한 컬러풀하게 먹는 게 채소 섭취를 똑똑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파이토케미컬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파이토케미컬이에요. 자, 그러면 초록 색깔 안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은 뭐냐면 엽록소고요. 그다음에 주황 색깔 안에 들어있는 건 베타카로틴. 이런 식으로 다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채소를 드실 때도 주스를 드실 때도 최대한 컬러풀하게 드시는 게 좋은 거고요. 내가 채소에 접근하는 방법이 색깔로 접근하시면 돼요. 나는 오늘 무슨 색깔을 먹을 것인가? 자, 오늘은 나는 아무래도 지금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노화가 걱정돼. 이럴 때 빨간 색깔 드시면 좋아요. 혈액순환 잘 안 될 때. 나 지금 생리기간일 때 빨간 색깔 드시면 좋아요. 그러면 나 빨간 파프리카를 먹든 비트를 먹든 딸기를 먹든 크게 상관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농도가 굉장히 달라요. 딱 언뜻 느껴지기에도 뭐가 더 진하고 빨갛고 이래요. 비트가 그래요. 그러면 그 안에 그 파이토케미컬 성분이 훨씬 많은 거예요. 자, 어머님들 병원 가시면 이제 여성 호르몬 떨어진다면서 뭘 권해요? 석류 되게 많이 권해요. 석류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요. 여자들은 빨간색을 많이 챙겨 드셔야 돼요.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나이가 들면은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근데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면요, 그게 노화랑 직결되고요. 그 다음에 살이 찌게 만드는 그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젊으신 것 같긴 하지만 이제 30대가 넘고 40대가 넘으면은 이런 호르몬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럴 때 빨간색, 보라색 이런 걸 많이 챙겨 드시면 노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초록 색깔 그린 주스, 케일, 시금치, 로메인 상추, 오이, 샐러리, 사과, 레몬. 자, 제가 주스바를 오픈하기 전에 제가 캘리포니아 지역이랑 뉴욕 지역에 있는 주스바를 다 돌았어요. 과연 얘는 어떤 주스를 팔고 있을까? 자, 어떤 주스바에 가든 반드시 있는 메뉴가 자, 이 첫 번째 메뉴예요. 자, 로메인 상추, 케일, 시금치, 사과, 레몬. 여러분이 구하기 굉장히 쉬운 채소들이에요. 자, 디톡스 하면은 꼭 수입 채소를 착즙을 해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요, 그냥 초록 색깔 채소면 상관없어요. 자, 내가
제주에는 초록색깔 채소 중에 뭐가 많이 파나요? 다 많이 안 팔아요? 당근, 비트만 많이 파나요? 가면은 시금치도 있고요. 케일도 있고요. 상관없어요. 자, 케일이랑 시금치는요, 여러분이 나 디톡스 할 거야, 나 노폐물 배출할 거야, 이 페이지에 있는 그런 불편한 증상들을 좀 없애고 싶어, 이럴 때는요, 어떤 채소를 드셔도 상관없어요. 초록 색깔 중에. 시금치 드셔도 되고요. 케일 드셔도 되고요. 자, 얘는 뭐예요? 얘는 밀싹이에요. 자, 제주에서는 보리싹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보리싹을 드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차이는 뭐냐면은요, 약간의 영양소 차이는 있지만 엽록소라는 측면에서 보면은요, 자, 엽록소의 주된 기능이 피를 맑게 해요. 청혈이거든요. 그게 바로 디톡스예요. 피를 맑게 하는 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이 나 디톡스 하고 싶어, 나 피를 좀 맑게 하고 싶어, 디톡스를 통해서 나 좀 건강해지고 싶어, 아니면은 감기 때문에 내가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었어, 나 좀 노폐물을 배출해야겠어, 이럴 때 초록 색깔 채소를 그냥 드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려서. 자, 그런데 이 한남동 프리덤에는 최대한 여러 가지 종류의 채소를 담은 거예요. 자, 그러면 채소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과일이 들어가요. 자, 과일 중에서는요, 저희 주스바에서는 사과만 써요. 다른 과일은 많이 쓰지 않는데, 이유는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바나나를 착즙하진 않아요. 바나나를 착즙하진 않아요. 자, 토마토도 그렇게 많이 착즙하진 않아요. 자, 뭐냐면은 즙이 많이 나오는 과일이 따로 있어요. 사과가 많이 나와요. 파인애플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보통 주스바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프시거나 사실 더 많은 부분은 살 빼달라고 많이 와요. 그럴 때 내가 살을 빼고 싶을 때 당분을 좀 줄이는 게, 당분을 제한하는 게 곧 디톡스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과일보다는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채소만 드시게 하는 경우에는 맛이 없죠. 맛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일을 섞어드리는데, 그럴 때 효소가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진 과일이 사과고요. 그 다음에 파인애플이고요. 그 다음에 파파야예요. 근데 파파야는 구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파인애플은 즙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다 사과를 착즙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셔보신 그 주스가, 좀 전에 드신 주스가 저희가 팔고 있는 그 한남동 프리덤의 맛에 가까워요. 자, 그 안에 들어있는 채소의 맛을 설명해 드리면, 케일은 보통 씁쓸한 맛이 나고요. 샐러리는 짠맛이 나요. 그다음에 로메인 상추가 들어가면요, 맛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요. 자, 오이는 시원해요. 단맛은 어디서 나올까요? 사과에서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채소를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자, 아까 드신 이 주스는 어떠셨어요? 그냥 먹을만 하죠. 되게 달죠. 달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사과가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장사하실 때는 맛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딱 먹었을 때 맛있네? 이렇게 반응이 나오려면 어때야 되냐면, 달게 해줘야 돼요. 달게. 자, 달게 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설탕을 넣진 않죠. 그러면 사과 향이 많아지는 거고요. 자, 나 효과를 빨리 봐야 돼, 나 아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일 양을 좀 줄이고요. 채소를 많이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제가 착즙을 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올해 들어서 믹서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주스가 좀 주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스가 훨씬 흡수가 빠르고요. 그다음에 당근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당근 주스는 맛있게 먹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유는 맛있다 맛없다를 느낄 때 식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채소의 식감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런데 즙은 좀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착즙을 해볼게요.
보통 주스바에서나 아니면 맛있게 드실 때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만약에 350ml, 저희가 350ml로 팔아요.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사과가? 200 이상 250 들어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요. 예전에 그 게리뷰티에서 주스 종류 이렇게 5가지 해가지고 이렇게 막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맛있다고 1위를, 저희가 2위인가 그랬어요. 1위를 뽑은 거는 350 기준으로 거의 한 330이 사과였어요. 그러니까 사과 맛이에요. 예. 집에서 어떤 용도로? 그냥 그러니까 그냥 맛있게 먹는다고 생각했을 때요. 그 건강 생각해서, 자, 건강 생각해서 먹는다 생각하면 케일 한 장 짜면은 한 20-30ml 나오죠. 그것만 드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맛있게 먹으려고 사과 넣는 거예요. 사과 안 넣어도 돼요. 네, 사과는 사과 자체에 분명히 좋은 성분이 있지만 사실은 사과는 어떻게 먹는 게 좋냐면 그 유기농 껍질째 먹는 거. 네, 그게 변비나 이런 거에 굉장히 좋은 거고요. 사과랑 케일이 꼭 만나야 디톡스 효과가 나고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니에요. 나는 사과를 싫어해라던가 아니면은 사과 먹으면 속이 쓰려라든가 그런 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케일 하루에 30ml만 드셔도 상관없어요. 자, 네, 350ml 주스 한 병에 320이 사과고요. 30이 케일인 거랑, 그 다음에 난 그냥 엑기스로 케일 30을 먹는 거랑, 혹은 케일 30을 물, 생수 한 통에 타서 먹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 효능은, 이 디톡스 효능은 대부분 채소에서 나와요. 네, 그래서 케일만 착즙해서 드시는 것도 네, 괜찮아요. 휴롬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휴롬 착즙 괜찮아요. 네. 자, 아이들은 근데, 자, 아이 이꼬르 남편. 그 둘은 잘 안 먹어요. 그쵸? 그러면 아이들은 일단 초록색의 거부를 느껴요. 나 안 먹어. 나 이상해. 그리고 남편들도 똑같잖아요. 그냥 그럴 때, 생각보다 맛있네. 이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20-30ml 넣어주면, 그럼 맛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 정도 먹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 생각하지만, 자, 20-30ml 정도 나오려면은 케일이 한 50ml 들어가요. 그러면 평소에 그것도 안 먹어요. 그리고요, 점점 조금 입맛이 변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케일 양을 늘려도 괜찮다고 느껴요. 네. 자, 내가 피부 좋아지고 싶어서 혹은 건강해지고 싶어서 가장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매일 아침에 공복에 드시는 거예요. 케일 30ml씩. 자, 얘를 이런 방법도 있어요. 나는 너무 바빠가지고 회사 가야 돼서 매일 아침 이 착즙을 할 수가 없어. 이런 경우에는 이 주석이를 가지고 케일을 한 500ml, 1000ml를 착즙을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착즙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소분을 하세요. 그래서 얼리세요. 네, 얼리시는 건 괜찮아요. 물론 바로 짜서 바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저한테 황금 레시피를 알려달라 그래요. 디톡스 황금 레시피. 그러면 저는 뭐라 그러냐면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황금 레시피는 뭐냐면, 자, 저쪽 바깥에 있다고 상상을 해봐요. 저기 자라고 있는 당근을 뽑아서 바로 짜서 착즙하자마자 내가 먹는 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힘들죠. 정말 아프신 분은 어때요? 산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뭐 저는 이렇게 이겨냈어요 보면 어때요? 다 산에 들어가서 뽑아서 여보 상추 좀 뜯어와요 이러면 막 상추 때 그렇게 먹어요. 그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상추를 뜯어서 그냥 먹는 방법이 있고요. 자, 주스는 뭐예요? 착즙해서 먹는 방법이잖아요. 얘가 훨씬 소화 흡수가 빠르다는 거야. 여러분이 병원에 가셨는데 여성 호르몬이 너무 부족해요.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시니까요, 석류를 좀 드셔야겠어요 라고 말씀을 해줬어요, 의사 선생님이. 자, 그럼 석류를 먹는 방법은 되게 많을 거예요. 그쵸? 뭐 있어요? 믹서기로 갈아 먹는 방법, 주석이로 짜 먹는 방법, 그냥 먹는 방법, 씨만 먹는 방법, 뭐 엄청 많을 거예요. 자, 어떤 게 효과적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효과적이라는 거는 하나의 채소나 과일 안에는 너무 영양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뭘 효과적으로 먹을 건지를 꼭 집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린 지금 여성 호르몬이잖아요. 그럼 여성 호르몬에 굉장히 효과적인 거는 그 빨간색 성분에서 나와요. 그리고 효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효소는요, 열에 약하기 때문에 48도씨 이상으로 가열을 하게 되면 그냥 사라져요.
파괴되는, 그냥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아예 사라지거든요. 자, 그 정도 온도면요, 여러분이 손을 집어 넣었을 때 미적지근한 정도의 온도예요. 흙이 필요 없어도 주방에서도 기를 수 있는 게 이 밀싹이에요. 밀싹은 앤 위그모라고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디톡스 센터를 건립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밀싹으로 항암 치료를 많이 하셨는데, 이 밀싹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요, 기르기 쉽다는 거,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해드린 그 엽록소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요. 엽록소가 다른 채소에 비해서, 그 어떤 초록색깔 채소에 비해서 엽록소가 풍부한 게 이 밀싹이에요. 자, 요즘에는요,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네, 그냥 배달 다 해줘요. 자, 그런데 밀싹을 만약에 키워보고 싶으시다면은 밀싹 씨앗을 인터넷으로 구매하신 다음에 흙이 없이 그냥 쟁반에다가 키친타올을 까세요. 그 다음에 분무기를 뿌려가지고 축축하게 하신 다음에 그냥 밀싹 씨앗을 그냥 뿌리세요. 그 다음에 하루 정도는 직사광선을 피해서 위에다가 키친타올을 한 번 더 덮어주세요. 그럼 일주일 정도 지나면 밀싹이 막 자라요. 자, 흙이 없는 경우에는 한 번 키울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 밀싹을 기르는데 너무 놀랐어요. 아니, 흙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영양 성분이 있어서 밀싹이 이렇게 자라는 걸까? 자, 어디에 있는 영양 성분을 자라는 걸까요? 씨앗. 처음에 저는 테이블 위에서 한번 키워봤어요. 여기서도 자랄까? 근데 너무너무 예쁘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이블이 나무 책상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영양 성분을 이렇게 끌어들이나 했더니 그건 아니고, 바닥에서도 자라고 어디에서든 다 자라요. 왜? 씨앗에 딱 한 번 15cm 정도 자랄 정도의 영양분은 씨앗이 갖고 있고요. 만약에 흙에서 기르는 경우에는 3번 자라요. 자, 15cm 이하였을 때가 그 풀이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이 최대치예요. 한번 재배하고요, 또 자라고 재배하고 3번 기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이거 밀싹을 갈아볼게요. 저희 주스바에 오셔서 집에서 하면은 이 맛이 안 난다고 그러신 분들 특징이 뭐냐면, 주스 갈 때 대부분 다 케일이랑 신선초 되게 많이 하세요. 그 두 가지는 제일 맛없는 채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맛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를 같이 섞는 건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특히 장사하실 때는 딱 마셨을 때 맛있네, 딱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사실은 이 정도 되게 좋아하세요. 지금 드신 정도. 밀싹 원액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밀싹은요, 원액으로 많이 먹어요. 저는 이제 뉴욕에서 유학을 했는데 처음에 밀싹 원액을 먹어보고 설탕 탄 줄 알았어요. 너무 달아서. 네, 근데 이 밀싹 자체가 가진 단맛이 있어요. 자, 제가 밀싹 원액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밀싹 원액은 착즙률이 좀 많이 떨어지고 착즙이 되는 주석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보통은 녹즙기로 하는데 요 쿠빅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밀싹 착즙도 되고 있어요. 되게 믹서기가 있으신 경우에는요, 제가 밀싹이 좋다고 했잖아요. 자, 밀싹도 좋지만 채소 중에서 새싹이 좋은 거고요. 밀싹도 새싹 중에 하나예요. 밀싹에 클로로필, 엽록소 성분이 많아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저 너무 피곤해요, 디톡스가 필요해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케일 드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엽록소 드세요 이거예요. 그럼 엽록소가 들어있는 게 바다에는 뭐가 있어요? 초록 색깔에는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뭘 드시든 상관없는데, 물론 얼만큼 들어있는지는 다르겠죠. 자, 근데 그 초록 색깔 채소 중에서는 새싹에 굉장히 풍부해요. 새싹에. 근데 그 새싹 중에서도요, 알파파라는 거에 풍부하고요, 밀싹에 풍부해요. 믹서기 있으신 경우에는 자, 어떻게 드시면 돼요? 갈아서 드시면 돼요.
자, 그런데 밀싹 같은 경우에는 만져보시면 굉장히 질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섬유질이 좀 풍부하거든요. 그리고 소화시키는 게 조금 힘드실 수가 있고, 기력이 좀 세하시거나 노인분들은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즙으로 짜서 드시는 거예요. 자, 채소즙을 하루에 몇 잔 정도 마시면 좋을까요? 제가 변비 있으시다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스무디 드세요, 주스 드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효과가 없어요 이러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얼만큼 드셨어요? 그러면 막 200ml 드셨대요. 하루에 한 끼에 500 정도 드시는 게 사실은 권장량이에요. 500 정도는 드셔야 돼요. 잎채소 반, 뿌리채소 반. 그렇게 500 정도, 500g. 근데 500g을 착즙하면 훨씬 조금 나오겠죠. 네. 자, 얘는 지금 밀싹 원액이에요. 한번 걸러가지고 저희 조금씩만 시음할게요. 보통 밀싹을 먹는 방법은요, 제가 디톡스 센터 갔을 때는 6시에 일어나서 요가를 하고 1시간 동안 요가를 하면 요가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밀싹 원액을 이렇게 주세요. 네, 밀싹 원액을 주면은 30ml씩 마셔요. 자, 원액은 얘가 좋다고 제가 벌컥벌컥 100ml를 마신 적이 있어요. 제가 들어 누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명현 반응이 굉장히 강해요. 효과가 좋을수록 명현 반응이 강할 수가 있거든요. 밀싹 원액으로 드실 때는 보통 30ml 이하.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클래스를 진행을 하면은 이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이렇게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거나 이렇게 엎드려요. 약간 그게 명현 반응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명현 반응이 밀싹이 굉장히 빨리 와요. 자, 지금 밀싹 원액을 드시고 이번에는 저희 주스바에서는 제일 인기 있는 거는 밀싹 주스예요. 그리고 카페 하실 때도 제일 제가 권하는 게 밀싹 주스예요. 자, 밀싹 주스는 밀싹의 단맛을 살리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밀싹이랑 사과랑 넣어요. 자, 어떤 게 진짜 밀싹 맛이냐면요, 딱 먹었을 때 코에서 풀향이 확 나서 뭐야 이거 이러다가 마시면 되게 달다. 이게 진짜 밀싹 맛이에요. 굉장히 지금 신선한 상태예요. 간혹 가다가 어떤 밀싹을 먹었을 때 약간 화한 느낌이 나기도 하거든요. 밀싹은 달다. 이게 진짜 밀싹 맛이에요. 자, 이번에는 제가 밀싹이랑 사과 한 거 드릴게요. 자, 얘는 밀싹 사과. 자, 이번에는 당근 주스 해볼게요. 당근은 요즘에 많이 드셔야 돼요. 당근은 그 특유의 약간 비린 맛이 있어서 보통 그 맛은 레몬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레몬이 약간 조미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특유의 채소의 어떤 맛이 싫으시다면 레몬을 써주시면 돼요. 주스 레시피를 하실 때 단맛으로 갈 건지 새콤한 맛으로 갈 건지 결정을 하시는데, 자, 밀싹은 밀싹 특유의 맛과 향이 있어요. 그걸 살려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레몬보다는 그냥 밀싹의 단맛을 더 강조할 수 있는 사과하고만 섞는 게 굉장히 좋고요. 카페를 할 때도 재료가 많아지면 사실 운영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사과 밀싹 정도를 추천을 많이 해요. 네. 자, 근데 여기서는 밀싹, 시금치, 오이, 레몬, 사과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베이지 그린 주스가 가장 여러분이 처음에 드셨던 그 메뉴예요. 자, 케일, 시금치, 샐러리, 오이, 레몬, 사과. 그 다음에 청포도 그린 주스는 뭐냐면요, 얘는 맛있죠. 왜 맛있냐면 포도 자체가 맛있죠. 포도 자체가 청포도인 경우에는 뭐하고 참 잘 어울리냐면요,
케일이랑도 잘 어울리고요. 시금치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 다음에 밑에 키즈 그린 주스는 이제 아이들은 보통 시금치랑 레몬이랑 사과 이렇게 해서 새콤달콤하게 해줘요. 자, 밑에 당근 주스는 여러분들이 시음하신 것 중에 있어요. 당근, 사과, 레몬. 당근 같은 경우에는요, 당근 100%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케일이나 시금치에는 당분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지만 당근이나 비트에는 당분이 많아요. 당분이 많다는 건 뭐냐면요, 달다는 거예요. 자, 당근이랑 고구마 어떤 게 달고 맛있어요? 고구마죠? 거기에 당분이 되게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근 주스를 만드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린 주스에 비해서 사과 양이 적어도 사람이 달다고 느껴요. 자, 보통 겨울철 12월, 1월, 2월에는 당근이 제일 맛있을 때고요. 가장 영양 성분이 좋을 때거든요. 이럴 때는 당근 100%. 특히 여러분은 제주에 사시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당근을 박스로 사다가 하나 착즙해봤자 얼마 안 나오니까 네, 당근 열심히 드시면 정말 좋아요. 자, 이게 당근 주스예요. 자, 당근 주스에 나는 좀 더 맛있게 뭔가를 넣고 싶어 이럴 때 뭘 넣으면 좋냐면요, 색깔이 비슷한 걸 넣으세요. 자, 색깔 비슷한 거 뭐 있어요? 그냥 언뜻 오렌지 잘 어울려요. 네, 자, 파프리카 잘 어울려요. 그래서 그 밑에 있죠, 당근, 사과, 파프리카, 오렌지. 자, 밑에는 비트 주스예요. 자, 비트, 당근, 사과, 비트. 자, 이게 저희 매장에서 파는 ABC예요. ABC, 애플, 비트, 캐롯. 자, 비트는요, 이제 지금 시음해 보실 건데 비트 즙은 특유의 흙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시지만 싫어하시는 분들은 땅을 파먹는 것 같다, 너무 싫다, 못 먹겠다 막 이래요. 비트 특유의 그 향 때문에 드시다 보면은 익숙해지실 텐데 비트가 어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맛을 나는 너무 싫어해 이럴 때는 레몬이나 네, 좀 새콤한 거 시트러스 계열을 넣어주시면 그 비트 맛을 잡으실 수가 있고요. 나는 그 비트의 그 뿌리채소 특유의 그 맛을 살리고 싶어 이럴 때는요, 시트러스 향이 들어가는 게 별로고요. 단맛으로 블렌딩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뿌리채소 특유의 단맛을 살려주면서 어울리는 게 당근이랑 그 다음에 과일 중에서는 사과가 잘 어울려요. 자, 얘는 뿌리채소인 거예요. 자, 위에 있는 밀싹, 베이직 그린, 키즈 그린. 자, 이 그린 주스는요, 그린이라고 얘기하죠. 뭐예요? 잎채소예요. 그리고 약간의 열매채소, 뭐예요? 오이가 들어갔어요. 자, 그럼 밑에 주황색, 빨간색 이 주스는요, 뿌리채소라고 보시면 돼요. 자, 채소를 드실 때 잎채소, 뿌리채소를 5대5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특히 겨울철에는 뿌리채소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특히 나는 손발이 좀 찬 것 같아 이런 경우에는요, 그린 채소는요, 디톡스 효능은 좋지만 어떤 안 좋은 경향이 있냐면 몸을 좀 차갑게 해요. 그래서 나는 진짜 나는 진짜 손발이 너무 차 이러신 분들 중에서 내가 그린 주스를 먹었더니 바로 한기를 느낀다거나 입술이 파래진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몸이 차신 분이에요. 자, 근데 또 어떤 분이 계시냐면 손발은 분명히 찬데 얼굴에 막 홍조를 띠고 얼굴로 열이 확 하고 올라오시는 분들 계세요. 자, 이거는 사실은 헛열인 경우가 많고요. 뭐냐면은 신경을 너무 많이 쓰거나 아니면은 성격이 너무 급하거나 막 머리를 많이 쓰거나 이런 경우에 심장으로 열이 굉장히 많이 몰려요. 손발은 차지만 이러신 경우에는 잎채소가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주스를 드실 때 우리가 먹는 이유가 사실은 맛보다는 효능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내가 효과를 볼 수 있는 주스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발견하냐면요, 내가 먹어보고 반응을 봐야 돼요. 내가 케일이 좋다길래 케일을 막 먹었어요. 자, 근데 뭐예요? 입술이 파래지면서 손발이 막 떨려요. 자, 이분은 절대적으로 몸이 차신 분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한 잔의 주스를 만들 때 잎채소보다는 뿌리 채소를 많이 넣으시는 게 더 좋은 거고요. 얼마나 더 넣어야 돼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그분의 몸을 제가 테스트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자, 1단계가
잎채소죠. 2단계는 뭐예요? 잎채소와 뿌리채소를 섞는 거예요. 자, 3단계는 그냥 뿌리채소만 먹는 거고요. 4단계는 뭐예요? 여기서 생강 같은 것까지 넣어주시면 몸에 굉장히 따뜻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이래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드셔야 되냐면요. 이 주스와 같이 병행을 하셔야 돼요. 뭘 병행하냐면 따뜻한 차. 자, 국내에 좋은 차가 정말 많아요. 저는 디톡스라는 개념을 해외에서 배웠지만 한국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야말로 진정한 발효 음식이 너무너무 많고요. 제가 아까 효소 되게 강조했죠. 나는 채소랑 과일을 통해서 효소를 먹기가 힘들어. 그리고 나는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세상에 케이크도 먹어야 되고 막 화식 중에 익힌 음식 중에 정말 맛있는 게 많죠. 이런 경우에 데일리 디톡스라고 해서 원래 먹던 대로 다 먹는데 추가적으로 이것도 먹어 할 때 추천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발효초. 그 안에 효소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발효식초. 이런 유기산 정말 많죠. 그 다음에 쉰다리, 효소 정말 많아요. 그래서 먹던 거 그대로 드시고 이런 것만 추가적으로 드시는 것도 정말 효과를 많이 드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디톡스 효과가 자, 건강해지는 거랑 피부가 좋아지는 거랑 살이 빠지는 거랑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랑 자, 이 네 가지가 똑같은 말이에요. 채소를 많이 드시고 주스를 많이 드시면요, 이 네 가지 효과가 동시에 와요. 자, 쉰다리를 꾸준히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하루에 막 1리터. 저는 되게 많이 드시라고 권해요. 최소한 500 이렇게 드시다 보면요, 분명히 피부가 좋아져요. 자, 피부가 왜 좋아질까요? 자, 이너뷰티라는 말 들어보셨죠? 바르는 것보다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간단한 예로요. 여자분들은요, 변비만 해결돼도요,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고요, 맑아져요. 자, 변비는 숙변이 대장에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미미한 정도의 숙변이고요. 진짜 심각한 숙변은 뭐냐면요, 뭐예요? 피를 타고 다시 돌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턱턱 붓는지 아세요? 자, 여러분이 평소에 나 너무 결리고 쑤셔 하는 부위에 배출되지 않고 남아있는 그 숙변들이요, 피를 타고 다시 돌아요. 자, 어깨. 그다음에 여자분들 되게 싫어하는 부분 어디예요? 셀룰라이트. 죽은 지방이 셀룰라이트예요. 어디에 붙냐면, 자, 여기 팔 밑에 붙고요, 엉덩이 밑에 붙고요, 여기 턱 밑에 붙어요. 자, 여기에 붙은 살들은 잘 빠지지도 않아요. 불필요한 살들이거든요. 자, 이런 살들을 효과적으로 뺄 수 있는 방법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방법이에요. 나는 조금 먹는데 살이 안 빠져요 이러신 분들 계세요. 대부분은 많이 먹어요. 안 먹는데 안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진짜로 몸의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요, 정말 조금 먹는데도 다 살로 가고 살이 잘 안 빠져요. 이런 분들은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내가 살이 잘 빠지는 몸으로 만들어주는 게 디톡스예요. 기능을 원활히 돌리면 여러분이 몸이 살이 잘 빠지는 몸이 돼요. 자, 비트 주스도 다 드셔보셨어요? 비트 주스 어떠세요? 맛있어요? 맛있죠. 자, 맛있는 이유는 사과가 조금 들어가서 그래요. 저는 사과를 그렇게까지 많이 넣어서 먹진 않거든요. 저는 익숙해서. 근데 처음 드시는 분들은요, 사과 양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레시피를 찾으시면 돼요. 집에 가셔서 주석이가 있으시다면 혹은 믹서기가 있으시다면 나는 만들어 봤더니 케일 반장에 사과 2개가 나는 맛있다고 느껴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Coovings.